여기가 억제가 되니까 여기가 반대로 올라가 버리는 거죠. 그런 밸런스의 문제를 항상 생각해요. 여기를 마비시키면 웃으려고 하는데 입이 안 올라가요. 한쪽은 올라가는데 한쪽은 안 올라가요. 원장님께서 저번에 보톡스 얘기해 주시다가 리프팅 보톡스 있다고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집에 가가지고 그게 조금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러면 그게 일반 리프팅 시술이랑 뭐가 다른 건가 싶어가지고 좀 자세히 듣고 싶어서 여쭤보려고. 리프팅 보톡스도 틀린 말이죠. 리프팅, 올리는 게 아니라 내리는 걸 힘을 빼는 그러한 리프팅 보톡스라고 표현을 하고 스킨 보톡스예요. 스킨 보톡스라고 부르는 시술이 원래는 리프팅을 하려는 목적으로 그렇게 고안됐던 방식을 메조테라피라고 하죠. 얼굴에 이제 촘촘하게 주사를 찌르는 방식을 그냥 시도를 한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저희 선배님 중에 한 분이 고안을 하신 거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보톡스를 희석하는 거죠. 평상시 하는 주름 보톡스보다 한 2배 정도로 희석을 해서 좀 묽게 해서 많은 용량을 주사를 하는 방식이고 원래는 턱이 메인이죠. 그리고 여기 관자에 있는 여기가 발달하면 이쪽으로 퍼지니까 여기를 하기도 하고 보통 스킨 보톡스 할 때는 이쪽부터 이렇게 턱 아래까지 이쪽으로 좀 많은 양을 주사를 하고 희석된 보톡스죠. 남는 용량을 얼굴에 이제 쫙 깔아가지고 보톡스를 하는 방식을 스킨 보톡스라고 흔하게 부르고 있죠. 보통 생각하기에 스킨 보톡스는 스킨 부스터처럼 피부 자체를 좀 좋아지게 하는 거라고들도 알고 있잖아요. 근데 조금 스킨 부스터하고는 좀 개념이 다르죠. 이거는 사실 정확하게 정의가 돼 있는 건 아닌데 제 의견이기는 해요. 보톡스는 약이에요. 어떤 약이라는 건 화학적인 작용을 한다는 거죠. 그게 우리 몸에서 어느 정도는 유의미한 의미 있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약으로서 주입을 해요. 그래서 보톡스는 용량에 비례합니다. 용량에 따라서 나타나는 효과들이 차이가 나요. 10을 했을 때랑 20을 했을 때랑 차이가 난다는 거죠. 보톡스는 아세틸콜린이라는 물질을 억제하는 게 기본이에요. 그래서 아세틸콜린이 하는 것들을 전부 방해하는 게 일종의 약효가 되는 거고 그게 미용적으로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아서 얘를 스킨 보톡스 같이 얼굴에 쫙 깔아서도 쓰는 거예요. 아세틸콜린이 하는 역할 중에 혈관을 확장하고 피지를 분비하고 땀을 분비하고 하는 거를 좀 촉진해요. 아세틸콜린을 다 억제를 하면 혈관이 수축하고 그래서 우리 홍조 치료용으로도 스킨 보톡스를 활용한다는 이제 연구 논문들이 있고 피지샘을 좀 억제해서 모공의 사이즈를 좀 줄인다든지 땀 분비 억제하니까 다한증 치료에 보톡스를 활용을 하는 게 얘는 약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스킨 부스터는 약이 아니에요. 정확하게 얘는 양리학적인 기전이 밝혀져 있지 않아요. 이런 물질을 넣었을 때 우리 몸에서 안에서 화학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는지가 명확하지 않다. 근데 저는 이제 이런 개념으로 말씀드려요. 얘는 일종의 이물질이에요. 콜라겐을 만드는 섬유모세포가 별 모양으로 한쪽에 실로 이렇게 좀 잡아 당겨져 있는 모양인데 이게 하나가 끊어지면 얘가 이렇게 쪼그라들겠죠? 그 작용이 있으면 얘가 콜라겐을 만드는 작용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하나가 끊어지니까 새 걸 만드는 거죠. 이런 개념이에요. 근데 이거를 물리적으로 얘를 집어 넣어가지고 눌렀을 때도 그런 반응이 나타나더라. 그러한 목적으로 이런 스킨 부스터라는 걸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약의 작용이 아니라 그냥 덩어리가 들어가면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리쥬란을 하든 다른 종류를 하든 뭐가 차이가 있느냐 크게 차이가 없다고 봐요. 근데 물성은 다르잖아요. 얘하고 우리 벨로테로 리바이브라는 히알루론산하고는 두 개는 물성이 달라요. 그래서 피부 안에 들어가서 분해돼서 없어지는 시간 속도가 다른 거죠. 리쥬란 같은 경우는 3개월 정도 가면 없어진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시간이 지났더니 깨끗하게 잘 없어지더라. 그래서 조금 쓰기가 더 편한 거죠. 히알루론산 종류들은 어떤 해결책이 있긴 하지만 얘는 조금 더 오랫동안 지속이 되죠. 더 오랫동안 뭉쳐져 있게 되고 그런 물성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두 개는 종류가 다르긴 하지만 결국은 안에 들어가서 하는 역할은 아마 비슷할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결국 크게 나누면 일반 보톡스랑 스킨 보톡스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그렇죠. 이 두 개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기보다는 어떤 목표가 좀 다르다. 타겟이 조금 다르다. 보톡스는 원래 희석해서 쓰는 거죠. 배합을 해가지고 농도를 맞추는 건데 그거를 스킨 보톡스 할 때는 조금 더 묽게 합니다. 그러면 주사하는 그 피부층이나 타겟도 다 다를 그렇죠. 다 다르게 하죠. 원래 이제 목표 타겟은 근육 자체가 타겟이죠. 근육의 한가운데다가 약을 넣어놓는 게 스킨 보톡스는 사실 근데 이런 데 할 때는 깊게 해요. 여기도 근육 타겟을 해서 깊게 하는데 피부를 할 때는 굉장히 얇게 주사를 하기 때문에 이때는 근육이 타겟은 아니에요. 그럼 설명만 듣기로는 얼굴 근육을 하나하나 다 조절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못하죠. 왜냐하면 근육이 하나하나 움직이지 않아요. 여러 근육이 같이 조화롭게 움직입니다. 하나하나 조절하는 건 불가능하고 오히려 하나하나 조절하다가 얼굴이 밸런스가 깨지는 경우들이 많죠.
그게 보톡스를 할 때 부작용인 거예요. 그 사무라이 눈썹이라고 갈매기 눈썹처럼 되는 거는 이마 근육이 크게 한 장이 있는데 여기에 근육의 마비가 일정하지 않을 때 주로 가운데 위주로 마비가 되면 가축이 힘이 남아서 여기가 올라가는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여기가 억제가 되니까 여기가 반대로 올라가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밸런스의 문제를 항상 생각해요. 저울 같은 맞아요. 저울 같은 거예요. 여러 가지 임상적인 경험을 통해서 이쪽 부위에 어느 정도 용량을 넣었을 때 평균적으로 어떤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는 가이드라인이 있는 거죠. 저는 본장 시술 주기가 어떻게 될까요? 이건 뭐 그냥 보톡스랑 비슷하게 보면 돼요. 일반 보톡스보다는 조금 더 미용적인 목적이 커요. 바늘로 많이 찔러주는 방식이 즉각적으로 피부가 좀 개선되는 효과들이 있습니다. 그런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조금 자주 하기도 하고 뭐 아주 짧게 하면 3개월, 뭐 길게 하면 뭐 몇 년에 한 번씩 해도 되는 거죠. 그냥 목적에 맞게 하면 되죠. 부작용 중에 제가 올림근 이 리프팅 보톡스 찾아보니까 웃을 때 입술이 이렇게 중앙으로 내려와야 되잖아요. 이렇게 스마일을 이렇게 웃으려면. 근데 잘못 맞으면 여기가 안 내려올 수도 있다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아까 얘기한 밸런스의 문제인 거죠. 여러 근육들이 조화롭게 작용을 해서 얼굴에 어떤 표정을 만들어주는데 하나의 근육이 과도하게 마비가 됐을 때 보완하는 근육이 더 세진다거나 아니면 근육을 다 골고루 마비를 해야 되는데 골고루 마비가 안 됐을 때 그 부분이 유독 강하게 느껴진다든지 아니면 원치 않은 근육을 마비시켜서 그 근육을 못 움직인다든지 그런 상황들이 다양하게 있을 수 있는 거죠. 물론 보톡스의 경우는 시간이 지나면은 다 돌아와요. 심각한 문제가 아니라고 할 수도 있지만 당사자 입장에서 심각한 문제가 되고 저도 당연히 그렇게 만들어 본 경험이 있죠. 근육의 배치가 사람마다 다 조금씩 달라요. 혈관의 주행도 마찬가지지만 다 이렇게 베리에이션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근육의 모양과 위치가 우리가 추정하는 것과 조금 다를 수 있는 거죠. 가장 이제 흔하게 있을 수 있는 게 보톡스는 근육이 크기 때문에 많은 용량을 넣었는데 근육이 크기 때문에 주변에 붙어있는 작은 근육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면 이 근육들을 마비시키면 안 되잖아요. 여러 군데 골고루 놓는 게 아니라 가장 강한 한 포인트에 몰아서 놓습니다. 한 방에 놓지는 않고 한 3군데나 4군데 나눠서 놓게 되거든요. 근데 이 주변에 있는 근육을 건들 가능성이 있어요. 그게 이렇게 놔야 되는데 약간 조금 띄어서 놨다. 근데 붙어있는 근육이 이 사람은 다른 사람들은 약간 안쪽으로 있다. 그러면 약은 확산을 하기 때문에 흘러 들어갈 수 있어요.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이제 입꼬리 올림근이라는 여기 있는 올리는 이 근육인데 여기를 마비시키면 웃으려고 하는데 입이 안 올라가요. 한쪽은 올라가는데 한쪽은 안 올라가요. 그러면 이제 아주 원망을 많이 듣죠. 알고 있는 거여도 100% 완전히 막을 수는 없어요. 초음파로 근육 어디 있나 확인 이렇게 주사는 못 하거든요. 또 확산하는 현상이라는 게 다 계산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주사를 똑같이 했는데도 그런 현상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런 문제가 있어도 시간 지나면 물론 돌아와요. 평생 그런 건 당연히 아니고 길면 3개월 정도. 그냥 보톡스랑 리프팅 보톡스랑 그렇게 다른 게 아니거든요. 또 똑같은 보톡스를 가지고 어디에 어떤 목적을 하느냐 그것만 차이가 있는 거죠. 단어의 차이네요? 마케팅 단어의. 뭐 그렇기도 해요. 어느 정도는 겹치는 부분이 있어요. 저는 리프팅 보톡스라고 해서 진짜 무슨 리프팅 시술처럼 뭔가 다른 게 있을 줄 알았어요. 그런 치료를 하다 보면 어떤 그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그런 전략을 세우잖아요. 그 중에 하나인 거예요. 리프팅 보톡스라는 것도 써마니가 근육을 건들진 않으니까 근육에 있는 부분을 해결하려면 근육을 타겟으로 치료를 해야 되잖아요. 그때 이제 보톡스를 쓰니까 리프팅이라는 목적을 달성할 때도 근육을 어느 정도는 조절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이때 뭐 리프팅 보톡스라는 이름으로 쓰겠죠. 필요에 따라서 필요에 그때 따라. 접수에 맞아요. 사용할 수 있겠네요. 오, 궁금증 완전 해결됐습니다. 오늘 설명 감사합니다.